겸손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겸손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겸손은 미덕이라고 배우고 겸손한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겸손해야 하는가? 단순히 예의 바르기 위해서? 아니면 겸손하지 않으면 미움받기 때문에? 저는 겸손의 필요성을 단 한 가지 논리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겸손은 나의 장점과 단점이 내가 아닌 사회의 합의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겸손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장점과 단점은 절대적입니까? 우리는 흔히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야. 나는 숫자에 약해. 나는 수학을 잘 못해.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이 뛰어나. 차은우는 너무 잘생겼다. 그러나 이런 장점과 단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러한 특징들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 어느 가치관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쟁의 시대를 떠올려 봅시다. 이때는 뛰어난 전투력과 강인한 체력이 최고의 장점이었겠죠. 하지만 평화의 시대에는 협력과 소통 능력이 더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전투가 아니라면 전투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죠. 물론 지금도 전투를 잘한다면 UFC 선수로서 큰 사랑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즉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환경과 사회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미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역사적으로 미인이라고 알려진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 같은 인물도 지금의 당신이 보기에는 미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나라와 문화권별로 미인의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지금 당신이 강점이라고 믿는 능력도 다른 시대나 다른 사회에서는 하찮게 여겨지는 능력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강점이 강점일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결과라는 것이죠. 장점과 단점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사회가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낸 우연한 우위. 내가 가진 능력이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우연히 지금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난 시대나 환경이 달랐다면 지금의 능력은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실력은 21세기에서는 큰 가치가 있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겠죠. 농사 짓는 기술을 봅시다. 산업화 이전에는 생존을 결정하는 최고의 능력이었지만 지금은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점은 절대적인 우월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준 우연한 우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것도, 내가 나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회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겸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생기는 착각.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원래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내 능력 덕분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정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신이 노력해서 성실하게 이뤄낸 성과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장점이 인정받는 진짜 이유는 나의 노력과 재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회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성장의 조건인 이유.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진 장점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언제든 사회적 인식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은 현재의 우위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곤 하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장의 발판을 잃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도덕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이자 개인의 가능성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내 능력이 사회가 빌려준 우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배우고 더 나아지려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겠죠? 나와 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 말이죠. 겸손을 잃은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얕봅니다. 그들은 사회적 합의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지금은 인정받는 능력이 내일은 쓸모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외모가 변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체능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연예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겸손하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던가요? 겸손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점만 강조하고 남을 무시한다면 사회는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겠죠. 겸손은 내가 가진 장점은 타인의 존재와 사회적 시스템 덕분이라는 자각을 줍니다. 이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겸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겸손은 사회가 만든 장점과 단점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나를 성장시키고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장점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사회의 시선이 나를 향해 빌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